자, 이번 휴관에도 그 전라도 천난사를 둘러싸고 그 이른바 역사학회 등 24개 학회에서 전라도 천난사가 옳다라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역사학 고고학 협의회란 요상한 이름의 단체에서 유용빈 그 광주 광산구 국회의원에게 항의 서한을 발송했죠.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도 천난사가 비판받는 핵심 이유 중에 하나는 전라도를 외인들의 식민지로 그려놨죠. 그 여러 내용에서 지금 전라도 지역에 전방후원분이라는 그 무덤이 나오죠. 앞은 사각형이고 뒤는 원형인 무덤인데 자기들은 식민사학자 아닌 척 위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방후원분이란 표현 안 쓰고 장고용 구분이라고 쓴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전부 다 일제 식민사학을 엄청 끌어들였죠. 그런데 간단해요. 뭐냐면 전라도에 있는 전방후원부는 그냥 백제계 고분이라고 보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일본 열도에 전방후원부 많이 있어요. 백제계가 쌓은 게 많이 있습니다. 또 경상도 지역에서도 전방후원분이 나오죠. 그건 가야계라고 보면 간단해요. 마찬가지로 일본 열도에 전방후원분이 많이 나오는데 가야계 고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간단한데 이 사람들은 야마도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야마도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뭐 중국으로 가는 백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야마도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전라도 지배했다. 또는 야마도회가 일본 열도 통일하는 과정에서 싸움에서 진 망명객들이 전라도 지배했다. 또는 이 사람들이 오니까 전라도의 토착 지배 세력들이 적극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전라도를 외의 식민지라고 써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요. 핵심이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삼국사기의 눈으로 보면은 전라도를 외의 식민지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가짜로 몰고 일본 서기는 진짜로 몬 책이 전라도 천난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마한에 관한 기사가 8번이나 나와요.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는 김부식이나 고려 사관들이 신라 정통론에 입각해서 썼기 때문에 신라에 관한 거는 비교적 자세하게 써주고 백제에 관한 사항은 비교적 아주 소략하게 써준 측면들이 있어요. 없는 거 쓰진 않았습니다. 안 써준 것들이 있죠. 처음에 온조백제는 마한이 동북쪽 땅 백리를 때려서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백제 온조왕은 신비로운 사심이 잡히면 마한왕에게 갖다 바치죠. 그러다가 서기 8년에 마한이 보니까 상당히 약해졌는데 마한을 다른 나라가 점령하면 순망치한이다. 그러니까 입술이 없으면은 이가 시리다 라고 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점령하는 게 낫겠다. 라고 해서 겉으로는 사냥 간다 그러고 마한을 공격해서 수도를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두 성, 원산성과 금연성만 함락시키지 못했다. 그런데 서기 9년에 두 성이 항복하였다. 그 백성들을 한산 북쪽으로 옮기니 마한이 드디어 멸망하였다. 이렇게 서기 9년에 멸망했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서기 16년에 주군이라는 마한 장수가 마한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온조왕이 5,000명 군사를 직접 끌고 점령하러 가요. 그래서 주군이 목매달아 자살하니까 그 허리를 끊어 죽이고 처자들도 죽였다라고 해서 마한은 서기 16년에 확인 사살까지 다 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백제와 관련되어 있는 마한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서기 121년에 보면은 고구려가 마한과 함께 한나라를 공격해요. 후한을. 그러면 이게 전라도에 있는 마한일 가능성은 0%죠. 전라도에 있는 마한이 어떻게 백제 강역을 다 뚫고 만주 서쪽까지 가서 지금의 삼사성이나 화북성이나 이쪽에 있는 한나라를 공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백제와 관련되어 있는 마한은 서기 9년에 망했고 서기 16년에 확인 사살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천난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마한 기사는 사료로서 문제가 있다는 공통된 입장이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학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있으면은 서기 9년에 백제와 관련되어 있는 마한이 망했다는데 다른 사료 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혈요가 없죠. 없으니까 그냥 우리들끼리 합의하면 되잖아. 우리가 100% 다 장악하고 있고 한국 국민들 저거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오는 거지. 정치권이고 뭐 관료들이고 다 우리가 하는 대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 분야에 망하지 않았다고 하자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백제를 죽이려고 하냐면 백제가 다 지배했다라고 치면은 어떻게 되냐면 외인들이 전라도 와서 지배할 수가 없어요. 백제라는 강력한 고대 국가가 지배한 영역에 외인들이 와서 지배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백제를 죽이고 마한을 끝까지 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외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삼국사기에 또 골치 아픈 구절이 나왔어요. 뭐냐면 삼국사기 백제 동성왕 20년도인데요. 498년도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8월에 왕이 탐나가 곡물과 부세를 바치지 않는다 하여 직접 정벌하려고 무진조에 이르니 탐나가 이를 듣고 사신을 보내 죄를 빌었으므로 그만두었다. 이게 뭐냐면 이미 498년 이전에 무진조, 광주는 말할 것도 없고 탐나, 제주도까지 백제의 강역인 거죠. 곡물과 세금을 부세를 안 바쳤다는 거예요. 백제 강역에 속하는데 그러니까 백제 동성왕이 무진조까지 정벌하러 내려가죠. 그래서 거기서 뭐 광주에서 영산강에서 배 타고 제주로 가든지 아니면 남해안까지 가서 가든지 할 판이죠. 그러니까 제주에서 급해가지고 탐나에서 사신을 보내서 잘못했다고 비니까 정벌을 안 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498년 이전에 전라도는 물론 제주도까지 백제 강역이었다 하는 이야기죠. 뭐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일본 열도 상당한 지역까지 다 백제 강역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530년까지 전라도는 마한 땅이었다. 그래야 외인들이 와서 지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기사 보면은 이미 498년 이전에 제주도와 전라도까지 다 백제 강역인 게 되니까 이 기사 가짜로 몰아야 되죠. 뭘로 뭐냐? 당연히 일본학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전라도 천년사 4권 41쪽 42쪽에 뭐라고 썼냐면 그런데 이 탐나를 제주가 아닌 강진으로 새로 규정하는 겁니다. 이 견해를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일본서기에 나오는 다음 기록을 중시하였다. 이게 일본서기 개체 2년인데요. 508년입니다. 2년 12월 남쪽 바다 중에 탐나인이 처음으로 백제국과 통교하였다. 이 기록에 의하면 탐나인이 백제국과 처음으로 통교한 시점이 508년 12월이다. 결론은 뭡니까? 508년 12월에 탐나국이 최초로 백제와 관계를 맺었으니까 498년 이전에 탐나와 전라도가 백제 강역이었다 하는 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야마도회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전라도 천년사 쓴 거예요. 근데 질문이 생기죠. 뭐 일본 서기에 대한 엄정한 혈육 비판했다. 다 거짓말이고. 그럼 이 역사학계 등 24개 학회가 진짜 이 사람들 국적이 한국이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분노해야지 이거 지적하는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지금 나오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한국 역사학계는 새로 해석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그래서 보세요. 백제의 전라도 지역 마지막 마한 세력의 병합은 4세기 중엽 근초고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1990년대부터 이루어졌던 고고학적 조사와 연구 성과는 그 시기가 530년경일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또 뭐라고 썼냐면 마한은 기원전 3세기 초에 출범하여 530년경에 소멸하기까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들이죠. 백제의 전라도 지역 마지막 마한 세력의 병합은 삼국사기 뭐라 그랬어요? 서기 9년 딱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서기 16년에 그 부흥 세력까지 다 멸망시켰죠? 그런데 4세기 중엽 근초고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게 뭐냐면 백제사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본 서기의 신공 49년을 끌어들이죠. 신공 49년이 249년인데요. 이 사람들은 제멋대로 120년 더해가지고 369년인데 이때 일본 서기에는 야마도회가 신라를 공격해가지고
임나 7개의 국가를 정벌했다. 그래서 임날본부를 세운 거다. 라고 한 고기사를 끌어들여가지고, 이때 이 사람들은, 주체가 야마도회가 아니라 백제야. 이렇게 주체만 바꾸는 말장난을 해가면서 마하는 이때 망했다. 나중에 요 주체 바꾸기 말장난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요. 이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일본혁의 야마도회가 신라를 공격해서 임나칠국을 점령했다. 라고 그랬더니 백제왕이 야마도회가 고해진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남만의 친미다래라는 곳을 정벌해서 백제에게 하사했더니 백제왕이 영원한 충성을 맹세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는 사료는 딱 일본혁이 하나죠. 그럼 그 사료를 받아들일 건지 이거는 거짓말이다. 왜 거짓말이냐면 369년에 백제는 어떻게 했냐면 고구려와 사생결단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369년에 고구려 고국원왕이 2만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남하하니까 백제의 건초고왕하고 그 세자 건고수왕이 가서 격퇴하고 371년에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원왕을 전사시킵니다. 백제는 결자항전에 가면서 고구려와 전면전을 펼칠 때예요. 근데 이때 군초고왕이 저 남쪽에 가가지고 야마도의 사신에게 절하면서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고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다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 안 그러죠. 요 주체만 바꾸고 야마도에는 여기서만 살짝 뺀 다음에 이쪽 가서 다시 흘리면 되잖아. 역사학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나마 369년이라고 해왔는데 보니까 530년 경이다. 530년에 많이 망했다. 어느 사료에 나오냐. 사료업체 빵이죠. 빵. 한국 역사학은 사기라 그랬죠. 사기. 역사학은 사료 지시하는 거예요. 사료를 해석하는 학문이 역사학이에요. 인류 사회에 역사학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역사학은 그래 왔어요. 지금도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역사학계가 그렇게 합니다. 해석을 좀 과장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없는 걸 만들어 갖고 하는 데는 전 세계에서 딱 여기에요. 이 대한민국 530년에 이때까지 많이 있었다는 사료 뭐 있냐? 없죠. 빵이죠. 그러니까 유적유물. 유적유물은 말이 없잖아요. 요 유적유물 우리가 망한 거라고 하면 되지 뭐.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전라도가 백제 강약이면 외인이 지배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 부인하는 겁니다. 외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결론은 외로 통해요. 그러니까 전라도를 백제가 아니라 야마토웨의 강약으로 만듭니다. 그 순서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삼국사기를 가짜로 몬다. 두 번째, 서기 9년에 죽은 마한을 되살린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369년에 많이 망했다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역사학계 100% 장악하고 나서 요거 조금만 건드리면 난리 나죠. 완전 뭐 고슴도치처럼 조금만 건드리면은 그 문제 있잖아 하면 막 난리 나서 죽이겠다고 그냥 광분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이 부어가지고 530년까지 있었다라고 하자. 왜냐? 그래야 마하는 54개 소국이므로 야마도회가 지배했다고 우기기 위해서 그런 거에야 뭐 별 논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뭐냐면 역사관의 문제인데요. 왜냐? 야마도회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마도회의 눈으로 5세기 말의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외가 이미 여기 일본열도 다 통일했어요. 그리고 경상도의 가야 지역하고 전라도 전부 다 외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라도 천년사 쓴 사람들의 관점을 보면은. 그런데 문제는 5세기 말 이 무렵에 일본은 제철 기술이 없어요. 철 만드는 기술이. 그런데 고대 국가에 철을 못 만들면 국가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야마도회는 왜 제철 기술이 없냐. 그냥 백제의 제후국입니다. 백제의 22담로 중에 하나가 야마도회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 야마도회 나라가 수도였던 이 나라란 이름 자체가 우리말로 나라잖아요. 이 나라에 있던 야마도회가 5세기 말에 여기 다 점령하고 이 전라도까지 지배했다. 이 주장을 하다 보니까 온갖 무리수가 나오는 거죠. 그 5세기 말에 실제 어땠냐. 제가 대백제를 찾아서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제는 이렇게 중국 대륙에도 있었고 여기 반도에도 있었고 일본 열도에도 쭉 여기 있었죠.
단 이쪽은 오카야마 이쪽 지역은 이 야마도에 버금가는 거대한 백제계 정치 세력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7세기 무렵에 가면은 비로소 야마도회가 이 통일을 하기 시작하는 게 그 일본의 고대사인데요. 이 사람들은 백제사를 다 주워버려야 되니까 이게 전부 다 일본인들이 한 게 일본인들이 백제는 요만큼 있었고 신라는 요만큼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임나였다라고 하는 일본인 식민사학자들 논리를 그대로 끌어들여 가지고 전라도 천년사 쓰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역사의식이 상당히 성숙됐으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누구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느냐. 전라도 천년사, 역사학회 등 24개 역사학회, 그 다음에 역사고고학협의회 이쪽 사람들은 누구의 눈으로 보냐. 우리 대일항쟁기 때 이 단재신초의 눈으로 보느냐. 역사는 아와 비와와의 투쟁이다라고 본 아가 우리냐 일본이냐 하는 이야기죠. 이 조선사 편수에 단재 신초 선생이 감옥에서 신음할 때 기생 끼고 게이샤 끼고 술 먹고 장구 치고 놀던 이 장면이 조선총독부 직속의 조선사 편수의 야유의 장면인데요. 바로 이 사람들의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한 번도 해방 이후에 이 조선사 편수의 역사관이 옳으냐 그르냐 역사학계에서 한 번도 논쟁이 된 적이 없어요. 이건 추종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지금도 보세요. 사이비 역사학 해가면서 지금 광복 80주년이 다 되는 지금도 이렇게 공격을 해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친일파들이 다시 정권 잡아가지고 사람 죽이고 할 때는 어땠겠어요. 그 답을 이병도라는 사람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병도 사람이 자랑스럽게 말한 게 뭐냐면 자기가 와세대 대학 3학년 때 교수인 쓰다 수키치, 바로 쓰다 수키치가 야마도의 중심사관을 아주 체계화한 인물인데요. 그의 친구인 진해괭 씨의 사랑을 받아 이 진해괭이 누구냐면 바로 고려국경을 압록강에서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함경도 원산까지로 잘라먹은 대표적인 인물이 이케우치 히로시라는 진해괭이죠. 졸업 후에도 이 두 분이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들을 보내주어 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본인이지만 매우 존경할 만한 인격자였고 그 연구 방법이 실증적이고 비판적인 만큼 날카로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학계의 태두였고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였고 한국학술원 회장을 20년이나 했고 4.19 직후에 허정과도내각 때 교육부 장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4.19가 배신당한 건 당연한 겁니다. 다 거짓말. 그 연구 방법이 실증적이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고려 북방강역 봤죠? 고려사에 뭐라고 나와요? 중국 명사에 뭐라고 나옵니까? 고려사에는 고려의 동북방 국경인 동계에 대해서 두만강 북쪽 700리 공엄진까지라고 나오고, 중국 명사에는 지금의 심양 남쪽 봉지편, 봉지보 자리까지가 고려 강역이라고 나오죠. 근데 어느 자료에 고려 북방강역이 압록강에서부터 원산으로 이렇게 세로로 그려진 걸로 나와요. 다 거짓말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도 이 사람들은 그냥 총독부 시절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이병도 씨는 지금 24개 역사학회니 역사고고학협의회니 이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수준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법대 최태영 교수가 만년에 이병도 찾아가가지고 사료를 계속 제시하면서 아니지 않냐라고 하니까 이병도가 나중에 회개하고 단군은 실제 있었던 인물이다. 그 단군의 제사가 일제 때 끊겼다라고 하니까 조선일보에서 전면에 걸쳐서 이병도 씨 글을 실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병도 씨가 단군을 옹호하니까 그 제자들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최태영 저 노인네가 협박했네. 또 하나는 이병도 로망 들었나. 여기서 말해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한국 학회인데 한국학회의 한국 지사장이에요. 이병도는. 그러니까 황국학회의 오다를 따라야 되는데 그 오다에 단군의 실전 인물이라고 하면 이 황국사관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지. 아니 이병도 자기가 뭔데요? 우리의 진짜 교주는 일본에 있지. 자기가 교주인 줄 알아? 자기가 회사 오난 줄 알아?
자기는 여기 지사장이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병도 씨는 자기가 바뀌면은 바뀔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인 거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 강단사학은 역사사자 쓰면 안 돼. 사기예요, 사기. 역사는 전부 다 사료 갖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료가 없어요. 사료 없는 역사학 하는 데는 전 세계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총독부 시절을 사는 그들이 역사학을 독점하고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청산하느냐 못하느냐 여부에 이민족 이국가 이 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지금은 우리가 이 문제를 또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면 이 사람들은 이번에도 우리가 이겼잖아 하고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반드시 친일 식민사학계 여기를 청산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역사학으로 이 나라를 다시 재편해야 할 때입니다.